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땅과 집은 널려 있는데 과연 내 땅은, 내 집은 어디 있을까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부동산 콘서트 매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은요.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특히 이제 오늘 수요일과 목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상담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하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서울지역번호 02-6090-5500번으로 전화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70-8836 그리고 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파헤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이 100% 청약 가점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참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이 펼쳐졌었는데요. 시행 이후 청약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 대책에 의해서 민영주택에 대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 가점제가 100% 이제 시행이 되기 했습니다. 이 시행된 게 지난달 9월 달이죠. 9월 2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지난달 10월 달에 민간 첫 분양 단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실제 청약가점제를 100% 적용하면은 내 집 마련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인 30세대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040 세대가 청약 가점이 낮아지는 바람에 밀린 거죠. 그러면서 당첨 확률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을 딱 보시게 되면은요,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100% 청약 가점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도 75%인데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서울 지역은 청약 가점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40개의 그 지정 지역이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이상 지역이니까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85제곱미터 초과 또한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서울 같은 경우도 50%가 청약 가점제 50%만 청약 가점제고 50%는 추첨제라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면은 이번 결과물을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면 될까라는 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100% 청약 가점제가 시행된 이후에 첫 민간 분양 단지가 나왔는데요. 서대문구에 있는 DMC 지역에서 당첨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전용 면적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20평대, 30평대, 40평대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청약 당첨 평균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에 해당되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당첨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왜 3040 세대가, 즉 3040 세대가 왜 낮을 수밖에 없었냐면 청약 가점제 전수 산정 기준 때문입니다. 이 기준 때문인데 가점의 최고점이 만점이 84점인데요. 일단 무주택 기간이 32점, 그리고 부양 가족이 35점을 최고 점수입니다. 통장 가입 기간 거의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요. 그래서 일단은 3040 세대면은 거의 결혼해서 부부 2명, 특히 보다 자녀 1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현재. 또한 아니면 자녀 2명 정도인데, 일단은 5060 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5060 세대는 훨씬 더 3명, 4명, 즉 부양가족 수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가점에서 받는 배당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30세대가 조금 불리한 결과물을 가져왔다. 이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면 될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청약시장 공략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3040 세대 같은 경우는 이번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인기 지역만 들어가지 마시고 비인기 지역이면서 역세권이라든가 대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들은 적극적으로 노려보실 만하다. 또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제 아예 안 되고 추첨제만 해당이 되니까 85제곱미터 이하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의 추첨제를 노려보시는 거.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 청약시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자를 활용해서 청약시장이 아닌 일반 주택시장을 노려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라는 전체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청약 가점제 도입 이후 실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주택 보유별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이동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어지는 시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해결해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또는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서울지역번호 02-6090-5500번 전화상담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번호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부동산 관련 이슈들 진짜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또 내가 매매하고 싶은 부동산 정말 좋은 매물인지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요.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동산 시장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부동산 매매 전략 위해 2번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TV를 통한 상담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네, 세미나 내용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각종 부동산 정책 또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요. 세미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발표되는 정책을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어느 곳에 적당한 지역 또 적당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효과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특히나 정책에 강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니까요. 세미나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알찬 내용들로 꾸며져 있다고 하니까요. 세미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내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내용은요. 먼저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2803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성남 산성동이에요. 재건축 매물을 분양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남 산성동 재건축 매물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께서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그 성남의 산성동 재건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산성역 쪽에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니까 산성역에 보면 신흥 주공 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이 분양을 했고 지금 이것을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냐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재건축 단지란 말이에요. 재건축 단지를 단지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2200세대 정도가 약 한 4000세대 이상의 정말 메머드급 성남의 구시가지에서는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단지로 재건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또 산성구역 재개발구역도 있거든요. 이 재개발구역까지 합해서 5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성남의 구도심에 조금 넓고 접근이
지역의 골목길 조금 어둡고 안 좋았던 이런 환경들이 상당히 개선되는 거죠. 이렇게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면서 대단지가 들어선다. 거기에 산성 역세권, 8호선 초역세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장점으로 적용될 것 같고요. 또 지도 화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8호선역이란 말이죠. 8호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남권에 산성역을 이용하게 되면 8호선의 업무타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정동의 법조단지라든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잠실권의 업무단지까지도 실제로 2, 30분 때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업무단지, 서울 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 역할로서도 충분히 하고, 또한 성남 구시가지 내에서도 대규모 주거타운으로서 대단지 역세권이라는 약간 특수성, 지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남은 이 신흥 주공을 기반으로 해서 또 신흥 주공과 산성 재건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구 도심의 본격적인 도심 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 재생에 의해서 첫 스타트 지역으로서 상당히 매머드급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성남 구시가지 내에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받으셨으니까요. 너무 조급해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입주가 20년이잖아요. 2020년 정도 입주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입주 이후에까지 충분히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대단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단지의 특성은 뭐냐면 입주할 때는 사실상 시세가 조금 약세예요. 입주할 때는 시세가 약세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직접 실거주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대부분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놓게 되는데 4,000세대가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기존 2,000세대에서 4,00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세대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임대 시세가 조금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입주 시기엔 대단지가 입주할 때는 시세가 약세를 보이지만 이게 입주한 이후에 이제 안정화를 갖게 되는 입주 2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시세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까지 2020년,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 입주를 해서 첫 임대 기간이 도래했을 때, 즉 2022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이 아무런 걱정 없이 분양받은 거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내 재산이 가치 상승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내에서는 상당히 성남 구시가지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을 분양받으셨다, 특별히 걱정하실 거 없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3님, 지역 환경 개선 그리고 초역세권이라는 매물의 장점 돋보이고 있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거나 오프라인 세미나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전화 상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026090-5500번 기억하셨다가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는 전화 상담 또 대기에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 좀 궁금하세요? 남양주에요. 다산지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진건 자이 I 플러스 99제곱미터를 분양받았는데요. 네. 그쪽에 그 향후 전망하고 네. 그다음에 따로 옆쪽으로 뭐 기업형 유스테이스인가요? 네. 임대 아파트가 이게 들어온다는데 이게 호재인지 약재인지 네, 네.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문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다고 합니다. 99제곱미터고요. 또 주변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저희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시면서요. 조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다산신도시의 자인데, 예. 이 자이가 몇 개 곳이 되잖아요. 예. 어떤 걸, 최근에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9월 달에 분양받아서 거기 주상복합이요. 아, 주상복합. 예. 주상복합이면, 거기에 또 진건역이 거기 8호선이 연장돼서 진건역에서 뭐 단지에서 바로 연결된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비 플레이스 받으신 거네요? 예. 2020년에 입주 예정이고. 예. 네. 이게 근데 분양가는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죠?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에서 제일 비싼 게 분양 예, 또 분양 시기도 상당히 이제 분양가가 조금 고가로 올라갈 시기에 분양을 해서 일단 받으셨는데, 일단 분양 받으신 것 자체는 축하드리고요. 예. 특히나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가 역이 들어서잖아요.
예. 예, 여기 들어서니까 역세권 아파트 단지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주상복합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럼 주상복합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교통입니다. 교통. 교통하고 편익시설이거든요. 이 주상복합이 교통과 편익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주상복합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상복합을 일반 아파트 대비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래도 내 집에서 나와서 바로 그냥 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내 단지 내에서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생활 편익시설이 몰려 있는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다산 신도시에서 분양받으신 이 아파트 단지가 이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입주할 때는 지하철이 개통을 안 하지만 입주한 이후에 지하철이 개통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입주한 이후에 호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의 가치가 입주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아. 그죠?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올 연말에서부터 지금 이제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도 뭐 피가 좀 붙었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네, 예. 그리고 이 다산 신도시는 예. 경기도 그 도시공사에서 우리 그 예. 광교 신도시 잘 아시죠? 예, 예. 광교 신도시가 경기 남부권의 그 교육 도시면서 조금 에듀타운 형식으로 이렇게 그 신도시를 조성했잖아요. 네. 그거를 확대 강북 쪽에는 다산 신도시를 광교 신도시처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다산 신도시가 아직 이제 뭐 중기 단계를 아직 못 넘어서고 있잖아요. 아직은 중기 이전 단계잖아요. 다 신도시가 예, 전부 다 예. 조성돼.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입주한 이후에 계속해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도시로서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좋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분양가는 조금 비쌌지만 미래가 훨씬 좋아질 호재가 훨씬 많으니까 내가 잘 예. 분양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주변에, 왜냐하면 다산 신도시 자체가 원래 최초에는 여기가 보금자리 지구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보금자리 지구는 뭔지 아시죠? 원래는 50% 이상의 임대주택을 민간주택과 같이 형성하는 게 보금자리 주택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 없어졌잖아요. 보금자리라는 이름이. 예. 그러면서 이제 민간 분양 물량이 조금 늘어서 어차피 그거는 정해진 것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신도시 전체 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또 그게 원래 다산 신도시가 있고 또 그 옆에서 다시 지금 보상 지금 뭐 거기 지주들하고 또 문제 있어서 지금 아직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공청회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쨌거나 모르니까. 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 작은 도시보다는 큰 도시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 보면 다산 신도시가 있고 별내 신도시가 있잖아요. 진접도 있고 예, 뭐 진접은 이제 더 멀고, 이제 네. 남양주에서 가장 관심 갖는 게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인데, 아. 우리가 지역을 크게 봤을 때는 이 다산 신도시의 입지가 별내 신도시보다 강남권의 접근성이라든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특히 8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잠실권은 20-30분 때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예. 삼성대까지도 잠실에서 환승하게 되면 30분대, 40분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도시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분양 잘 받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시청자님, 분양가가 조금 고가라는 생각도 드셨을 텐데 입주 이후 호재성 재료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계속 보유하시면서 긍정적인 소식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저희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는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090-5000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070-8836-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 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6090-5500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 또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한데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 꼭 기억하셨다가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시청자님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신목동역이에요. 네, 다세대 빌라를 제가 갖고 있는데, 네. 여기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목동 정확히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신목동, 양천구 목동 128-47번지거든요. 네, 양천구 128-47번지요. 네네. 네네. 매물은 어떤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구입 시기는 어떻게 되세요? 구입은 15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네, 2015년에 구입하셨고요. 현재 거주 중이신가요? 거주는 아니고 그냥, 예. 네, 투자 매매만 목적으로 하는 네, 상태. 네네.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목동에 128-47번지 2015년에 구입하셨고 현재 전세를 주고 계신데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지 좀 향후 전망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015년도에 목동에다가 투룸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네. 순수히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신 거네요, 그럼? 네. 네. 투자금은 얼마 안 들어갔겠어요? 네, 얼마 안 들어요. 네, 원체 이곳이 임대가가 높은 곳이니까. 네. 그런데 여기를 그냥 역세권이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개발 가치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셨던 거예요? 역세권이기도 해가지고, 네. 예, 괜찮을 것 같아서 시세 차익을 좀 노리려고 이제 한 건데, 목동을 선택하셨던 거는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목동에 우리가 신목동역이 있고 염창역이 있고 등촌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목동의 이 구도심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어디냐면 염창역이 있는 데거든요. 왜냐면 염창역은 급행이 쓰잖아요. 급행이 정차하다 보니까 이 9호선이 마곡지구라는 기업도시가 입주를 다 하게 되면 기업도시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하는 곳으로 발돋움할 건데, 어쨌거나 거기를 진입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 염창역이고, 또 염창역을 이용하게 되면 여의도나 강남까지의 급행을 이용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연구 기관에서 연구한 조사 결과를 보면 9호선 라인 중에서 급행역이 정차하는 곳과 정차하지 않은 곳의 가격 차이가 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목동 쪽에서도 염창역 세권을 상당히 선호해요. 그리고 이 구입하신 지역 쪽도 신목동역이고 지역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도 화면상 잠깐 제가 보니까 여기는 보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네. 혹시 그런 거를 조금 아세요? 일종 주거지역, 이종 주거지역 이런 거를? 아니요, 잘 모릅니다. 우리 왜 재건축 아시죠? 재건축. 네. 재건축 할 때 보면 아파트 2종지를 3종지로 종상향해서 재건축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종이 이렇게 하나가 올라갈수록 상당히 조건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여기도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는 뭐냐면 향후 나중에 개발을 했을 때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50%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광역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았지만 혹시 2015년에 이거 임대 놓으신 거면 이제 임대 만기 거의 돌아오죠? 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차익이 조금 났을 것 같은데 차익 네. 실현하고 조금 목동 내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역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데 입지, 그러니까 물건의 입지 선택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갈아타기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야든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가장 정확하니까요. 이외에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콘서트 전화 문자 상담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죠. 전화 상담 번호 02-6090-5500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요.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어 놓을 테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뭔가 시원치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전문가와의 면대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놓치지 말고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02-6090-5500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